새로운 세상을 꿈꾼 박지원. 갈래, 풍자소설, 사회소설. 지은이, 박지원. 지은 때 조선 후기. 배경, 조선 후기. 주제, 사회의 거짓을 비우고 이용 후생을 강조함. 특징, 체면만 생각하는 양반을 놀리며 실용적인 학문에 힘써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음을 깨우쳐준다. 실학에 눈뜬 천재 박지원.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나 박지원은 생원 진사시험에서 장원을 하며 어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과거를 포기하고 황해도 금천의 골짜기인 연암골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 되었답니다. 박지원은 양반이면서도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어요. 농사를 짓고 끼니를 며칠씩 거르는가 하면 세수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요. 또 양반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머슴, 장사꾼, 나무꾼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어요. 박지원은 당시 양반들의 위선과 허세를 못마땅해 했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조 임금 때 사신을 따라 청나라의 수도 영경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열하일기를 펴내면서 실용적인 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박지원은 괴짜로 여겨졌을 수도 있었겠네. 양반을 아프게 비꼬았어요. 박지원의 소설을 보면 허울뿐인 양반의 허세를 비꼬는 것이 많아요. 양반 전에서는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 받고 팔고 또 신분을 이용하는 나쁜 짓을 일삼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어요. 허질에서도 고귀하고 도덕적인 척하는 양반을 호랑이가 혼을 내지요. 이처럼 박지원은 소설을 빌려 홀만 번지르르하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양반들을 비판했답니다. 박지원은 양반의 거짓말을 깨뜨리려고 했지. 이용 후생만이 살 길이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보고 조선도 하루빨리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상업활동에 힘쓰고 생활을 이롭게 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해야 한다고 여겼지요. 곧 경제활동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지요. 하지만 체면을 중요시했던 양반들에게 박지원의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답니다. 무너지는 신분 질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신분 질서가 차차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양반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곤 했답니다. 양반의 지위를 산 부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우쭐댔지요. 양반 전에서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웃고 있어요. 돈으로 양반이 된 부자들도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양반이 얼마나 실속이 없고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요.
박지원은 그런 현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요. 나는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은 거짓과 허례허식에 빠진 사회를 비판하고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박지원처럼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하는 학자들을 실학자라고 해요. 조선 내 유명한 실학자들을 만나볼까요? 박지원. 나는 북학파의 선두주자야. 나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던 북학파야. 북학 정신을 평소에 실천하려고 노력했지. 아내 현감으로 일할 때 고을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효도를 장려하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올바른 재판을 했어. 그뿐인가? 수차, 배틀, 물레방아 같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했지. 홍대영. 지구는 태양을 둘레를 돌고 있어. 나도 상공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청나라와 서양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야 했지. 나는 과학, 특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어. 천문을 연구하여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지.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에서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갔는지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은 장사를 해야 나라도 튼튼해지는 시대인데 양반은 굶어 죽어도 장사 같은 건 안 해. 박계가. 나는 북학계라는 책을 펴냈어. 나는 내 차례나 청나라를 찾아가 그곳 학자들과 사귀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들여오는데 앞장섰어. 그리고 청나라에서 겪은 일을 북학이라는 책으로 펴냈지. 이 책에 조선의 정치, 사회 물순정과 개혁 방법을 써놓았어. 유형원.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해. 나는 조선 후기 실학 발전의 토대를 쌓은 사람이야. 내가 지은 반개수록에는 토지 제도, 조세 제도, 교육 제도, 과거 제도, 관리 임용 제도, 군사 제도 등 여러 분야의 개혁안이 담겨 있어. 나는 특히 농민에게 땅을 고루 나누어 주자는 균전제를 주장했지. 토지 공개념. 얼써 무엇이라고? 노비를 풀어주고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2. 농민을 보호해야 해. 나는 스승이 유형원의 학문을 이어받아 실학의 대가가 되었어. 정량역을 비롯한 후대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지. 경제, 군사, 천문, 지리, 역사, 풍속 등 많은 분야에 업적을 남겼어. 나는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미신, 승려, 게으름을 국가 발전을 해치는 6가지 악이라고 생각했고 농업을 발달시켜 농민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어. 국가 발전을 해치는 6가지 악?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미신, 승려, 게으름. 농업을 발달시켜 농민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어.
정약용. 나는 실학을 집대성했어. 나는 유형원과 이익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 실학을 완성시켰어. 경세유표를 써서 사회를 변화시킬 개혁안을 내놓았고,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써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지방 수령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지방 관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했지. 특히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만들어 성을 쉽게 빠르게 쌓도록 했어.